기술의 어떤 트렌드에 저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. 잠시 늦추는 것일 뿐 혁신을 계속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고립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있다라면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또 뭐 교수 같은 뭐 이런 집단들이잖아요. 그게 유망하냐라고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제가 이제 그 그린 그 피라미드는 궁극적으로 한 2090년 정도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요. 거기 계급이 이제 4개가 나오죠. 그죠?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, 플랫폼 소유주가 제일 위에 나오고, 그 다음에 스타, 플랫폼 스타,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, 그 다음에 프레카리앗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, 그리고 4개 계급으로 제가 이제 묘사를 했죠. 플랫폼 소유주는 뭐냐면, 플랫폼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, 그게 일종의 진화 중인 정보 시스템이다. 정의를 할 수 있고,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그 소유한 사람들, 그러니까 투자자나 아니면 개발자들, 그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소유주. 플랫폼 스타는 뭐냐면요. 그 플랫폼 속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로 거느리고 있는 영향력자들. 그 사람이 스타고, 그 아래 이제 프레카리앗은 이제 그런 플랫폼의 어떤 소유권도 없고, 스타도 아닌 일반 사람들. 전문직이냐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. 뭐 노동을 파느냐, 뭐 정신을 파느냐는 관계없이 플랫폼을 그 소유했느냐 또는 거기서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로 뛰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.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프레카리앗이라고 보면 돼요. 일반인들. 제 보기에는요. 범용진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정도 지능이 나와서 노동시장에서 아주 극렬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시기를 제가 2045년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 정도에 얼추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2045년에 모든 것이 확 뒤집히느냐 그건 아니죠.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제 로우 레벨에서부터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뒤집히겠죠. 그러다가 2045년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더 이상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괴한 경제가 될 거라는 거죠. 기괴한 경제는 그거죠. 자본주의는 보통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그걸 통해서 계속 또 더 나은 투자를 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고 그렇죠?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의존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겠죠.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게 제가 봐서 한 2045년 정도 되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즉 그때쯤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징후는 사실상 지금 뭐 이건 물이 잠기는 효과하고 비슷해서 찰랑찰랑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징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어려운데 기술이라는 게 진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선형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툭 튀었다가 침체기 갔다가 또 툭 튀어 비선형으로 올라가요. 우리 진화도 인간의 진화나 뭐 생물체 진화도 그런 식인데 그걸 우리가 단속 평형설이라고 불러요. 갑자기 막 폭발했다가 한동안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건데 이 공학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챗 GPT 같은 게 바로 그런 탁 퀀텀 점핑하는 그런 공학 기술이죠. 이게 한번 이렇게 콱 퀀텀 점핑을 이루어지고 나면은 챗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죠.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전화로 뭐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업 있잖아요. 상당 부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클릭하면서 답변을 해줘요. 그런 것들은 지금 챗 GPT가 바로 할 수 있어요. 아주 간단해요. 그런 식의 단순 응답 서비스, 뭐 예약 같은 거라든지 단순 응답 서비스는 직격탄을 받을 거죠.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는 예를 들면 9대1 정도인데 공학 기술로 인한 그 양극화는 99.99대 0.001이 되겠죠. 그만큼 이제 더 파괴적이고 사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인류 전체적으로 부는 계속 늘어나요. 전체적인 부는. 신석시대 가보세요. 돌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지금 어떻습니까?
똑같은 자원이지만 모든 것들이 정말 어디서 나왔지 할 만큼 놀라운 문명을 일으켰잖아요.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.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. 그렇지만 그게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를 사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죠. 그게 유일한 해답이에요. 기술의 어떤 트렌드에 저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. 잠시 늦추는 것일 뿐 혁신을 계속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고립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. 전 세계적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고립해서 어떤 트렌드에 반대로 가는 것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. 전체가 다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.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있다라 뭐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또 뭐 교수 같은 뭐 이런 집단들이잖아요. 그게 유망하냐라고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어느 특정 직종이 유망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. 그것보다 그 직종 내에서 내가 상위 1%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. 뭘 하든. 그러니 직종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평생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. 볼 수 없죠? 예. 근데 플랫폼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대 플랫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 개인도 플랫폼 할 수 있어요. 이제 플랫폼 스타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계속 방송을 한다. 그래서 팔로워가 한 10만 명 된다. 그 사람 플랫폼 스타잖아요. 그 사람이 1인 플랫포머예요. 즉 유튜브라는 플랫폼 속에서 나만의 개인 플랫폼을 구축한 거죠. 중소 플랫폼이라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플랫폼화 시켜야 되죠.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그러는 게 지금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앞으로는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. 정규직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에요. 언제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누가 누구를 보장해 줍니까?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. 이제는 누구를 보장해 준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. 하나의 직장에서 뭐 주구장창 정년까지 그 개념을 이제 폐기해야 돼요.